안녕하세요. 알면 돈이 되는 즐거운 잡담 알돈잡입니다. 자, 그 뉴스 시황을 통해서 미래에 잘 나갈 종목, 미래 투자, 네, 장기 투자, 장기에 장기, 바둑 말고 장기입니다. 네, 장기 투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네, 시간인데요. 자, 오늘 두 가지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배터리, 네, 하나는 모빌리티. 이 두 개를 보려고 합니다. 배터리에 있어서 삼성 SDI, 왜 얘를 투자를 해야 될까? 투자 권유 아닙니다. 제가 왜 투자를 할까? 이것도 권유가 되나? 근데 그냥 이 종목, 이 기업이 왜 미래에 좀 기대 가치가 있을까? 이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투자 권유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정보 전달. 네. 잡담이니까 잡담이에요. 네. 왜 SDI가 괜찮을까? 또 현대, 네, 현대차 왜 괜찮을까? 현대차 그룹.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삼성 SDI 소리 없이 강한 질주, 강하다. 다 이 얘기가 나오죠.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요. 삼성 SDI, 네, 그 다음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 3사가 배터리 3사라고 할 정도로 셋이서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한국 배터리를 이끌어왔죠. 자, 각각 생산하는 게 달라요. 뭐 파우치형, 그다음에 각형, 원통형. 근데 삼성 SDI는 원통형을 주로 많이 이런 거 이게 원통형이에요. 배터리. 네, 이렇게 생긴 거. 이걸 많이 했죠. 우리가 이제 전기차만 보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는 그 공구 있잖아요. 전동기, 전기 드릴 말 이런 거, 전동 공구 이런 데도 많이 배터리를 납품해요. 잘 나가요. 네.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전에는 이제 LG 화학이 됐었죠. 분사하기 전에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소송으로 막 치고받고 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여러 가지 뭐 피투성이가 됐죠. 이런 것도 많고 포스바겐 그룹이 이 싸움 보다가 이제 배터리 우리가 내줘야 할게 이렇게 돼버렸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2020년도에는 80억, 8,083억, 2018년도에 6천억, 19년도에 7천억. 자, 요것만 이렇게 합해 2조가 넘잖아요. 그쵸? 2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해왔는데 80% 이상 배터리에 한 거예요. 거의 한 1조 7천억 정도를 이제 배터리 분야에, 네, 배터리 포함한 에너지 솔루션 쪽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할게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파우치 원통, 네, SK 이노베이션은 파우치. 근데 여기는 각형과 원통형을 써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각형과 원통형을 좀 많이 찾고 있거든요. 특히 원통형도 뭐 테슬라 이런 데서도 쓰고. 네. 자,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SDI는 이제 2024년 3년 뒤죠. 3년 뒤부터는 현대차하고도 한대요. 현대차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신차에 원통형 배터리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공동 개발하기로 했답니다. 그동안 이제 파우치 이걸로 했는데, 자, 파우치형이 문제가 뭐냐면 이 한마디로 이 액체형 그 리튬 배터리를 우리 약간의 그 파우치 모양, 그 핸드폰 배터리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 그 아랍내 여시면 핸드폰 배터리 형태, 약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쌓여는 껍데기를 쌓은 구조예요. 네. 여기 각형밖에 없네요. 그게 없는데 쌓은 구조인데, 그래서 얘가 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배터리액이 새거나 또는 열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해서 타갖고 화재가 나거나, 네, 이런 게 좀 있어요. 배터리에 누수라 그래야 되나요? 뭔가 누액? 네, 그거는 화재, 과열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우치형이 좀 현대차에서도 그 있었죠. 화재로 인해서 리콜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도 이제 다른 각도를 여러 가지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 리비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핫한데 거기도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 그 다음에 SUV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SDI가 해요. 보면 테슬라 하고 있었죠. 리비안 하죠. 이제 이때부터는 현대차에도 하죠. 얘네는 계속 늘어나요.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도 뒤에 있는데 바로 뒤에, 네, 어디 떠나지 마세요. 바로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근데 폭스바겐이 이제 각형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 뭐 협력사도 있고 있죠.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배터리가 그렇게 손쉽게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전고체 배터리 그동안 오랜 R&D를 해도 효율성 때문에 못했던 게 바로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중간 과정에는 각형을 이미 갖고 있는 각형이에요, 이게. 삼성 SDI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 폴스바겐 그룹 같이 완성형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 선언을 할 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워지는 악재가 생길 수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 오히려 그 중간 과정에 각형 이거를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브랜드화해서 유럽 시장에도 어쨌든 먹히지 않겠냐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 셀 공장 2020년쯤 착공해서 2025년도, 그러니까 사실 양산이 시작된 건 2025년도 하반기가 되겠네요. 2025년 하반기쯤에는 자 이제 이런 각형 배터리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동안 이제 뭐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따라오느냐 이게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또 그린 정책, 그다음에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전기차 이런 쪽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전기차 5G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좀 해갖고 공급하는 거. 보통 이제 바이든 정부는 수입보다는 미 국내에서 생산을 해라.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미국 내에서 공급해라. 어떻게 보면 이걸 무기화 시키는 거죠. 근데 어떤 대외 이슈로 인해서 수입이 안 돼 갖고 생기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공급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팩. 그래서 이쪽에 어쨌든 사업이 늘어나면 배터리도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미국에다가 해놓으면 아무래도 수요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전고체에 대한 것도 이제 지금 개발을 좀 R&D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고체라는 게 전해질이 기존에는 액체로 돼 있거든요. 액체로 돼서 액체가 새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화재나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전고체는 고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액체보다 그 고체는 전도율이 낮잖아요. 투과가 안 되잖아요. 손가락을 물에다가 찔릴 때랑 손가락을 이렇게 굳은 찰흙에 찔릴 때 느낌 어떠세요? 굳은 찰흙에 찔리면 힘들죠. 잘 안 들어가고. 그게 전고체와 액체형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가 잘 덜 가는 거, 그러니까 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항이 세지고. 네. 자, 근데 열심히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일단 뭐 기술 개발 중이라는 거죠. 아직은 뭐가 이렇게 확실히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 2027년 그리고 2024년 네. 중요한 시기들이 앞으로 좀 올 거예요. 2025년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게 있는데 이때마다 보면은 삼성 SDI 입장에서는 매출이 다변화되고 늘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게 다가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접착 분리막 네. 요거를 하반기부터 양산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 높이고 화재 위험을 낮추는 거예요. 네. 배터리 안에 들어간 이게 접착 분리막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리막. 자, 그런데 저게 잘 버텨줘야 되는데 배터리 이제 분리막이에요. 배터리. 근데 분리하는 막, 네, 분리하는 막 분리막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고온에도 잘 버텨야 되고 내구성도 있어야 돼요. 찢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높은 열에서도 녹지 않고 잘 버텨야 되고 그게 필요한데 이 두께도 얇고 150도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화재 위험은 제일 중요한 화재 위험을 낮추는 네 이게 열에도 잘 버티고 튼튼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서 이제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인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과 함께 4대 소재 중에 하나예요. 양극재, 음극재, 양극, 음극이 있어야지 배터리는 되죠. 전해질, 이 배터리 그 전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거기 움직이는 거, 네, 움직이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리, 네, 양극하고 음극이 접촉하지 않도록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지도 보면은 보시라고 할 수도 없고 위에 이렇게 플러스 있고 뒤에 마이너스 있고 원통처럼 된 건전지 있으면 그 안에 뭔가가 이렇게 통 안에 꽉 차여 있어요. 차여 있고 위하고 아래 음극 양극이 안에도 통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리튬이온과 양극응급 사이에 이동하는 통로 역할로 이제 통로죠. 일종의 안에서 이렇게 흐르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내열이 돼야 돼요. 녹지 않아야 되고 튼튼해야 되거든요. 음.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잘 되면은 여기저기 지금 배터리 생산하는 곳, 그 배터리 연구하는데 여기다 수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단순히 이제 배터리 완성 배터리만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더 판로를 늘려낼 수 있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까 미래에도 그렇고 당장 이제 눈앞에서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 성장성 있어 보이는 종목, 네, 그렇게 좀 판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드디어 이제 현대기아차 본부장, 네, 타스 본부로 신설했는데 타스가 결국은 모빌리티 이제 관련된 그 본부예요. 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기아,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뭐 등등등 해갖고 앞으로는 이제 여기 모비스래, 모빌리티 이쪽을 중심으로 가겠다 이미 발표했었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타스, 네, 타스 하면은요 그 T가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그 교통 운송 그런 쪽이에요. 트랜스포테이션 애저 서비스. 사스라는 걸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편하실 텐데 사스는 소프트웨어고 여기는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대중 그 이동 수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스라는 거,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걸 때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갖고 기업에 구축을 하거든요. 설치를 해서 써요. 그러면은 그걸 사다가 여기다가 뭐 서버도 운영해야 되고 뭐 설치도 하고 뭐 구축하고 되게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그러니까 운영하는데도 인건비도 필요하고 누군가 담당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사스는 뭐냐면 일종의 뭐 구글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 닥스나 드라이브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도 드라이브 이런 것도 그렇고 일종의 그 재무관리 툴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사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라 그러죠. 웹이나 이런 데 있어 갖고 그런 걸 그냥 가져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회사가 그 서비스, 요즘 보면 어도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어도브가 포토샵도 그렇고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월정액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히려 돈 더 쓰게 만들죠. 네. 그런 식으로 바꿔서 프로그램은 거기에 있고 우리는 가져다 쓰는 형태로 이렇게 좀, 네, 공유받아서 쓰는 형태로 하는데 그게 사스인데 타스는 말 그대로 트랜스포테이션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운송이라 그럴까요? 운송이나 이런 거를 서비스 공유 형태 뭐 그렇게 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전략사업 총괄에 이분, 네, 송창현 대표를 했는데 42.com 42.com인데 네이버 출신이에요. 네이버 개발자 출신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전통 제조업체인 현대차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을 중시해서 가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트랜스포테이션 에이저 서비스. 차량 또는 이동 수단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네.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 자율주행차 시대에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CTO 최고 기술 책임자를 했던 사람이고 네이버 랩스 설립을 했던 사람이고 개발자들 주도를 했던 데죠. 네, 그래서 완전히 뭐 실력자 개발자죠. 네, 개발자고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하는 걸 협력을 현대차랑도 계속 협력을 해 왔었고 기아에도 기아가 어떤 차더라? 어떤 차종에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거기에도 이 활용하는 거를 좀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레거시 자동차 산업 프레임에서
모빌리티 산업으로 지금 그때 현대차 그룹이 변화한다고 이미 했었잖아요. 그쵸?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기술 개발이에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현대차 그룹은 소위 얘기하는 굴뚝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쪽은 좀 약하거든요. 좀 약한 면이 있어요. 다소. 근데 네이버 같이 이렇게 완전 소프트웨어로 잔뼈 굵은 사람이 본부장으로 와서 이제 뭐 하겠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좋은 개발자들 다 끌어오겠죠? 네, 끌어오고 그러면서 또 노하우도 있고 이 마인드가 제조하는 사람 마인드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적인 마인드로 또 만들어 가겠죠. 그러면서 뭔가 이 안에서 또 하나 이렇게 확보해 나가겠죠. 네, 그걸 목표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본부장으로 뽑은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테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현대차 기아는 이제 고객 관점에서 획기적인 이동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겠다. 그걸 위해서 타스 본부가 이제 이끌어 나가겠다. 자, 실제로 보면은 이 그 타스라는 데가 지금 요 얘기 해야겠네. 송창현 맞죠? 송창현 대표 자체가 본인 회사 포티투닷컴은 대표로 계속 하면서 여기 본부장으로 있는 거예요. 겸직이 된 거죠. 원래 이런 굴뚝겹도 그런 거 싫어하는데 겸직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하면서 하는데 여기 요거 아니라 요걸로 볼게요. 이게 저거는 이제 내용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냥 요걸로 가겠습니다. 이 회사 자체도 보면은 이런 도시명 로보택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네. 그래서 이게 로보택시라 그래서 버스 같이 생겼는데 이게 여기 포리투닷 네.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을 해서 혼자 돌아다니고 이 안에 여기 안에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EV니까 전기차예요. 네. 전기차. EV는 전기차라는 뜻이거든요. 전기로 가면서 자율주행하면서 이 안에서 다양한 그 서비스를 제공, 인포메틱스라 그러죠. 그걸 제공하는 걸 인포테인먼트, 네, 인포테인먼트, 인포메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포리투닷 자체도 이런 쪽으로 대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어떤 그 자동차 쪽에도 그 핵심 기술을 갖다 적용을 하면서 현대차가 좀 더 빠르게 자율주행이나 이 인포테인먼트를 적용하는데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제가 볼 때 현대차 그룹이 혼자서 막 이제 개발자 채용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개발이라는 게 개발자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리딩하는 사람들, 리더들의 마인드나 리더들의 어떤 능력, 그리고 리더들이 보는 그 관점,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험도 그렇고. 근데 현대차 그룹이 그걸 만들어 가기에는 쉽진 않죠. 안 했던 거니까 아무리 이게 그쵸? 좋은 개발자를 뽑아서 한다 그래도 니네 빨리 해봐 이런다 그래도 큰 그림을 잘 모르잖아요. 경험이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다 보면 에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생기고 하는데 그때마다 해결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에러 코드도 잡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하면 좀 늦었을 텐데 이렇게 잔뼈 굵은 사람이 왔으니까 네?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더 빨리 가지 않겠나.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 현대모비스랑 지금 나가갖고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병행해서 또 여기 안에서도 국내에서도 좀 더 빠르게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삼성 SDI, 그다음에 현대차, 네, 이런 쪽 현대차 그리고 기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네, 즐거운 잡담입니다. 잡담.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알면 돈이 되는 즐거운 잡담. 오늘의 잡담은 배터리계의 삼성 SDI 그리고 자율주행 쪽의 현대차 기아, 특히 현대차죠.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알돈잡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